사색 독서법. 당신께 하나 묻죠. 지금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나요?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런 걱정을 하지 않나요? 남들이 내가 시작한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움직이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상대의 눈을 그리고 귀를 의식하고 있다면 과연 자신을 위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상대를 의식하는 한 당신은 상대의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타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것도 아주 열심히.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닌, 조용히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람이 되세요. 그들이 바로 자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색이 없는 삶은 결국 타인의 삶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게 자신이 선택한 삶이라면 뜨겁게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든 삶이든 죄도 남지 않도록 아주 뜨겁게.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대중을 선동하는 데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들은 대개 수백 개 이상의 계정을 이용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글을 쓰고 퍼나르기도 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비방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페이스북에서 전체 사용자의 7%, 무려 8,309만 개의 사기 계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왜 수백 개 이상의 계정을 만들어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걸까? 당신은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나의 주의를 어디로 돌리고자 하는 것일까? 내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 그들이 흔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많은 사람이 그들이 올린 글을 별 생각 없이 읽고 지나간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사실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현실의 반증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기 행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평생을 자신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지혜롭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만나 질문을 하면 할수록 실망만 깊어질 뿐이었다. 결국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우리 중 누구도 진실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해 알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들보다는 낫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나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의 겸손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지적인 겸손이 아닌 지적인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소크라테스는 진짜 지식을 아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평생을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 진짜 지식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수많은 정보와 마주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 과연 그렇게 얻은 지식이 진짜 지식인지는 알 수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타인이 알고 있는 지식은 다를 수 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누군가의 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진짜 지식을 얻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SNS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많은 사람이 이런 과정을 통해 선동되는 걸 알 수 있다. 첫째, 굉장히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SNS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여기저기에 떠도는 근거 없는 주장과 옳고 그름이 판명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생각할 틈도 없이 의사결정을 한다. 둘째, 내가 의사결정을 마치면 나와 의견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인다. 셋째, 무리의 생각이 좋든 안 좋든 모든 사람이 편협한 관점에 매몰되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한다. 넷째, 가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결국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생각만 가득하다. 아니면 말고. 이렇게 우리는 무리에 들어가 군중심리에 의해 움직이게 되고 결국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올린 기사와 정보만을 골라서 읽게 된다. 이렇게 하나만 보는 편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SNS의 특성 중 하나인 친구 차단 기능은
우리가 편향적인 사람이 되는 걸 돕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을 올리는 친구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영원히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NS 사용자 5명 중 1명은 친구가 정치적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친구가 올리는 모든 포스트를 차단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늘 똑같은 정보만 편향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영영 생각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각하는 힘이다.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유언비어에 선동당하지 않을 수 있다. 말도 안 되게 싸게 파는 상품을 지인이 누른 좋아요만을 믿고 구매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생각에 무조건 기대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떤 울타리에도 자신의 생각 없이 기대서는 안 된다.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되 자신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울타리에만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같은 풍경만 보일 뿐이다.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한 곳만을 바라보며 평생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된 삶을 살게 된다. 인생은 생각하는 만큼 성장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러 번 수정 끝에 어렵게 기획안을 완성한 후 상사에게 보고할 때 이런 식의 첨언을 한다. 이 기획안이 최선입니다. 이 정도 전략이면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이 말의 뒤에는 사실 이런 의미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지금 당신이 멈춘 자리는 세상의 끝이 아니다. 생각 역시 마찬가지다. 당신이 멈춘 생각의 지점은 세상 모든 사람의 한계가 아니라 당신의 한계일 뿐이다. 그렇다고 식망할 필요는 없다. 누구든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생각의 폭과 깊이를 어떻게 확장시키느냐이다. 생각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소리로 사람을 제압하려 든다. 토론회에서 정책에 대한 생각은 없이 상대를 비방만 하며 소리만 지르는 정치인들이나 회의실에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어떻게든 해내라고 소리 지르는 관리자들, 그리고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말다툼을 온갖 욕설이 난무하는 상황으로 만든 학생들, 그들이 소통하지 못하고 소리만 지르는 까닭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고함을 지르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다. 즉 생각의 한계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행동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반복적으로 처리하는데 만족하는 이유는 좀 더 잘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삶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 단정하며 사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나의 막힌 생각이 나의 성장을 믿지 않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 인생은 성장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될 수 있고 생산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현재의 삶은 안정될 것이다. 또 더는 내일을 걱정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지 않게 될 것이다.